오늘 서울이 제주에게 패배를 하면서 서울이 최근에 좋았었던 코리아컵까지 합해서 4연승 중이었거든요. 리그에서는 이제 3연승 중이었고요. 그런데 요 연승이 오늘 제주 원정에서 깨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날씨가 좀 많이 덥고 습하다 보니까, 특히나 제주 원정이다 보니까 서울 선수들의 컨디션도 많이 안 좋았던 것 같고요. 특히나 링가드의 컨디션도 오늘 경기는 매우 좋지 못했죠. 그리고 오늘 제주가 준비를 잘해왔습니다. 오늘 점유율이 66대 34, 꽤나 많이 차이나는 경기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제주가 슈팅이 더 많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도 서울과 제주가 비교했을 때 엇비슷하게 있었죠. 점유율이 30%밖에 안 됐는데 결정적인 찬스를 많이 만들었다라는 건 오늘 제주가 역습 찬스 한 번 한 번을 본인들이 공격으로 올라갔을 때 마무리를 잘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제주가 5백을 쓰면서 종종 제주가 3백을 쓰긴 써요. 쓰긴 쓰는데 오늘 이 5백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좌우 중앙 수비수들이 올라가서 이 공간을 메워줬다는 거예요. 최근에 서울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링가드가 요 라인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연계를 잘해준다는 거. 그리고 링가드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강성진 선수가 안 나올 때는 한승규, 왼쪽에 임상엽, 이런 선수들이 링가드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요 공간을 잘 썼거든요. 근데 오늘은 3백을 쓰면서 3백의 좌우 중앙 수비수들이 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올라와서 과감하게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 사이에서의 서울의 빌드업, 그 링가드의 움직임을 봉쇄를 잘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오늘 서울은 아쉬웠던 게 요 오른쪽에 있었던 강성진 선수의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강정진 선수가 최근에 링가드랑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일류첸코가 안 나오고 최전방에 투톱으로 나올 때. 왜 그러냐면 강성진 선수가 최전방에 있지만 내려오기도 하고 측면으로 빠지기도 하고 링가드도 내려오기도 하고 측면으로 빠지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 공간을 만들어주고 침투하고 이런 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강성진 선수가 오른쪽에 나오니까 문제는 뭐냐면, 강성진 선수가 오른쪽으로 나오면 결국에는 왼발 때문에 접고 들어옵니다. 이런 장면이 참 많아요. 접고 들어오면 수비가 더 가운데로 밀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강성진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 링가드랑 겹쳐서 링가드도 공간이 안 나오고 강성진도 공간이 안 나오는, 겹치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일류첸코가 나올 때 문제가 뭐냐면 활동 반경이나 움직임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류첸코가 안 나오고 강성진이 원톱으로 나왔을 때, 혹은 링가드와 이제 투톱처럼 나왔을 때 좋았던 건, 가만히 있는 일류첸코와 달리 강성진 선수가 계속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강성진의 원톱 전략이 좋았던 거잖아요. 혹은 제로톱 전략. 그런데 일류첸코도 최전방에 멈춰 있고 강성진은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링가드가 있는 공간에 선수들이 밀집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주가 수비를 할 때 어느 정도 이 서울의 이 오늘 약간의 로테이션, 이러한 전략이 제주의 수비를 흔들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거냐면, 일류첸코가 오늘 경기도 골을 넣으니까, 골을 넣기 때문에 필요한 선수인데 또 팀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링가드랑 플레이가 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일류첸코가 등을 지고 볼을 받아주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링가드는 약간 측면으로 빠지면서 볼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일류첸코가 여기서 버틴 다음에 링가드가 위치하고 있는 바로 뒤쪽으로 패스를 줍니다. 이러니까 서로의 동작이 엇갈리죠. 그래서 링가드는 측면으로 뛰는데 일류첸코는 바로 앞으로 떨어뜨려주면서 이게 엇박자가 나면서 그대로 볼 소유권을 넘겨주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 이 장면은 뒤에서 볼이 넘어와서 한번 바운드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바운드가 이렇게 되자마자 볼이 튀어오를 때 링가드가 튀어오르는 볼을 발을 뻗어서 뒷공간으로 이제 찔러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류첸코가 이 모습을 순간적으로 포착을 못했어요. 그래서 뛰어들어가질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링가드가 여기서 넘겨주려다가 발을 뻗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다시 볼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약간 그 링가드가 약간 여기서 이제 오른발에 좀 그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링가드가 결국에는 오히려 일류첸코가 내려오니까 그냥 일류첸코에게 패스, 2대1 패스를 받는 장면이에요. 그동안 이제 그 제주의 뒷공간은 다시 없어졌죠. 이 장면도 링가드 쪽으로 패스가 넘어갑니다. 링가드가 볼을 받아서 바로 돌죠. 근데 이 장면도 링가드가 참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공간이 있으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켓이라고 하죠. 요 사이 공간을. 근데 여기서 링가드의 장점이 뭐냐, 이 포켓에서도 볼을 받는 위치가 절반을 나눈다면 절반 지역에 있다가 약간 앞으로 나오면서 볼을 받아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전술적으로 봤을 때
요 위치가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이제 볼 수 없는 위치고, 그리고 뒤에 있는 선수들은 여기까지 올라와 버리면 요 공간을 비우고 올라와야 되니까 부담스러운 위치거든요. 그래서 요 포켓에서 볼을 잡을 때도 포켓 안에서 약간 위쪽, 여기서 이제 볼을 잡아서 돌아서는 게 이제 이 월드 클래스 플레이메이커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링가드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링가드가 애매한 위치에서 이제 올라가서 볼을 받으니까 수비수가 제대로 붙지를 못해요. 그래서 링가드가 돌아섰을 때 일류첸코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돌아섰는 순간 일류첸코가 뛰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뭐 내려와서 이제 볼을 받으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거나 이랬으면 이제 링가드가 바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는 건데, 일류첸코가 순간적으로 약간 멈칫하다 보니까 패스를 뿌려주지 못하고 링가드가 어쩔 수 없이 좋은 동작을 가져갔지만 다시 그냥 측면으로 패스를 빼는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서울 경기에서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중앙 지역에 제주가 이렇게 그 수비적으로 몰렸을 때 중요했던 건 뭐냐면, 제주가 올라오면서 끊는 패턴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수비 전략을 잘 가져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링가드가 오늘 뭐 전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도 좀 부족하고, 여기에 링가드가 이제 볼을 잡았을 때 오늘 개인적인 컨디션도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링가드가 이제 살짝 왼쪽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링가드는 이제 오른발을 쓰다 보니까 강성진이 들어오고 링가드는 약간 빠질 때가 많죠, 왼쪽으로. 그 순간 임창우 선수가 이제 풀백도 보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보는 멀티플레이어잖아요. 근데 오늘은 3백의 오른쪽이었어요. 근데 이 3백이라는 것이 수비가 3명이기 때문에 좌우 중앙 수비수들은 과감하게 올라가서, 어차피 2명의 중앙 수비수가 되니까 올라가서 압박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역할을 오늘 임창우 선수한테 준 거죠. 그래서 임창우가 올라가서 링가드를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요게 통했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서울이 전술적으로도 링가드에게 공간을 못 만들어주고, 링가드도 개인적인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3백을 만들면서도 완전히 내려가 있지 않고 올라갈 때는 앞쪽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김학범 감독의 전술이 통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득점이 나올 때도 보면, 물론 이제 뭐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임창우 선수가 잘했다고 봐야겠지만, 링가드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요. 그런데 3백의 한 자리에 있었던 임창우 선수가 과감하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올라올 수 있는 이유는 3백이기 때문에 한 명이 올라와도 뒤에 2명의 중앙 수비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임창우 선수가 올라와서 링가드를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링가드를 봉쇄하겠다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실점할 때 보면 제주가 3백을 만들고 있고, 임창우 선수가 링가드가 볼을 잡을 때 과감하게 올라와서 압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링가드의 터치가 안 좋았어요. 터치가 안 좋다 보니까 약간 흘러나온 터치를 임창우가 달려들면서 뺏어낸 다음에 직접 볼을 몰고 가서 득점까지,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까지 꽂아 넣는, 요거는 이제 김학범 감독이 3백을 쓰면서 좌우 중앙 수비수들을 올라와서 압박하게끔 요 이제 패턴을 잘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링가드가 이제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퍼포먼스도 그렇고 실점의 빌미가 되는 역할을 했다. 뭐 링가드에게 모든 것을 이제 비판할 수는 없지만, 링가드가 실점의 빌미가 되면서 서울이 기본적으로 오늘 경기는 좀 힘들었던 거고, 다만 후반전에 교체가 나쁘지 않았어요. 김기동 감독이 바로 좌우를 바꿔줬죠. 한승규와 조영욱. 이건 어떤 거냐면, 특히나 한승규 선수가 강성진 선수와는 다르게 안쪽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들어왔다가 나갔다, 요거를 되게 잘해요. 한승규 선수가 좁혀줬다가 넓혀줬다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한승규 선수가 좁혀줄 때 링가드가 돌아뛰기도 하고요, 한승규 선수가 좁혀주다가 순간적으로 다시 측면으로 나오면서 수비를 끌고 나갈 때 이때 링가드에게 공간이 나기도 합니다. 요런 플레이를 김기동 감독이 강성진 선수의 오른쪽 기용이 실패했다는 걸 깨닫고 바로 교체를 해줬죠. 조영욱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조영욱 선수도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면서 달려나가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이니까 안쪽에 공간이 많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김기동 감독의 용병술, 요거는 하나 통했습니다. 요런 장면이 이제 들어가자마자 나와요. 이제 한승규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면서 최준 선수도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제주 입장에서는 3백이 있고요, 좌우에 윙백이 한 명씩 있는데 윙백이 한 명 끌려 나오고, 한승규가 측면으로 빠져주면서 중앙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나와요. 그러니까 링가드한테 공간이 생기죠. 그리고 링가드가 이 공간으로 들어가서 볼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링가드한테 공간을 만들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서 링가드가 이제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한승규 선수가 수비를 끌고 나가니까 이러면서부터 이제 서울이 분위기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득점 나올 때도 보시면 요 조영욱 선수가 측면으로 뜁니다. 뛰니까 수비가 끌려 나가죠. 끌려 나가면 옆에 있는 선수도 한 명 더 이제 약간 조금씩 옆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와요. 한 명이 조영욱 때문에 끌려 나가고 중앙에 있던 선수도 끌려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요 가운데 지역에 그래도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태석의 크로스 싸워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니까 일류첸코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 요런 이제 분위기 반전, 요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김기동 감독의 선택 괜찮았다. 선택도 괜찮았고, 그리고 링가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팔로세비치를 넣은 것도 사실 좋았죠. 팔로세비치가 들어가면서 링가드 대신에 팔로세비치가 투입되면서 여기서 이제 팔로세비치가 패스를 뿌려주는, 조금 더 많이 뛰면서 링가드의 어쨌든 대체자로 들어간 거거든요. 들어가자마자 또 바로 이제 여기서 득점을 만들어내죠. 팔로세비치가 이 공간으로 잘 뛰어 들어가면서 뒤에서 올라오는 볼을 받고, 그리고 뛰어 들어가는 일류첸코에게 팔로세비치의 뭐 장점이죠. 스루 패스 찔러주는 거. 링가드보다 이런 스루 패스는 팔로세비치가 본인의 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스루 패스가 들어가면서 일류첸코의 1대1, 여기서 일류첸코의 득점. 여기까진 좋았는데 문제는 어떤 거였냐? 김기동 감독이 여기서 한 번 더 욕심을 더 부립니다. 결국에는 공격을 할 때 공격수만 많이 둔다고 해서 공격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팔로세비치, 일류첸코, 조영욱, 한승규가 있는데 분위기를 한 번 더 이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승모를 빼버리고 호날두를 넣어요. 요게 이제 약간 모험수였죠. 호날두를 위로 올리고 투톱을 만들고 팔로세비치를 약간 내립니다. 근데 여기서 팔로세비치가 공격할 때는 올라가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팔로세비치는 중원 싸움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밸런스가 약간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 서울이 동점 만들 때까지는 오히려 경기를 주도하다가 여기서 경합이 안 되니까 제주가 올라와서 싸워주고,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하면 오히려 서울이 볼 소유권을 못 가져가면서 팔로세비치 쪽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다 양면이 있으니까 공격수를 넣어서 이제 역전골을 만들면 감독의 공, 만약에 이게 역전골이 아니라 수비가 무너지는 형태가 나오면 감독이 실패잖아요. 오늘 경기는 이 김기동 감독의 모험수가 안 통했다. 서진수 선수가 이 공간을 가로질러 가는데 호날두도 따라가다가 수비를 못했고, 그리고 팔로세비치, 여기가 중요하죠. 팔로세비치가 따라가는 게 약간 늦었어요. 여기서 이제 끊어주거나 경합하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서진수 선수가 그냥 밀고 나가는데 팔로세비치가 제대로 못 달라붙습니다. 바라만 보고 있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완전히 무너져요. 완전히 무너지면서 제주의 선수들이 스위칭 플레이, 스위칭할 때 패스가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측면으로 볼을 몰고 가는 한종무 선수가 여기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이 김기동과 김학범 감독의 전술 싸움이었는데 김학범 감독이 승리했다. 그리고 이제 서울도 링가드가 안 풀렸을 때 공격을 만들어 나가는 걸 좀 어려워하는 게 느껴진다. 그만큼 이제 링가드가 이제 공격적인 측면에서 윤활유 역할을 엄청 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윤활유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서울이 답답한 경기를 한다 라는 걸 오늘 또 한번 볼 수 있었다.